교훈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느와르들의 결국 목적은 뭔가 님들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약간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여기 포스터 보면 뒤에 저기 이제 이경규 선생님 내 처먹으러 왔어 그분이군요. 그거 처먹으러 왔어. 네. 그분이 여기 계신 게 참 반갑네요. 네, 문덕상 월드컵 4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4번째. 네, 어느덧 4번째 컨텐츠가 되었죠. 오늘은 이제 남자라면 한 번 보고 안 본지 않은 영화? 뭐죠? 제목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남자라면 한 번만 본 적 없는 느와르 영화 16선. 아, 16선. 보통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네. 한 번에 보고 그치시나요? 아니면은 뭐 재밌으면 2번, 3번? 저는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한 번 보면 거의 다시 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족하다. 네, 그냥 스토리를 다 한 번 아니까. 그죠. 하지만 이 영화들은 참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 그죠. 흔히 저희가 이제 OCN이라는 영화 채널이 있죠. 네, XTM이나 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자다가도 조금만 더 보고 잘까?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한 편 뚝딱 되는. 그죠.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제 TV 그거 영화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꼭 또 나오면은 채널 멈춰서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영화들. 그래서 위주로. 저희가 16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은 이제 저희랑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데 무조건 공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죠. 다 그냥 명대사 줄줄 나오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16선을 아마 저희가 뽑는데 꽤나 힘들었습니다. 이걸 그죠.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저희는 이 영화가 왜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뽑았는지 또 명장면도 한번 살짝 훑어볼 생각이고. 네. 그럼 이제 16강 한번 가보도록 시작해보죠.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누르겠습니다. 예. 제 1경기 올드보이 대 베테랑입니다. 올드보이 대 베테랑. 네, 먼저 느와르가 쉽게 얘기해서 범죄 영화, 깡패 영화 이렇게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 326만 관객을 동원했고 박찬욱 감독님 그다음 그죠. 2003년에 나온 영화고 이거는 뭐 해외에서 기생충 나오기 이전에는 제일 유명한 한국 영화였죠. 네, 그 마틴 스콜세이지가 아니라 그 누구죠? 쿠엔틴 타란티노. 네. 쿠엔틴 타란티노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제 베테랑 1. 저희는 이제 무조건 제일 잘 된 그죠. 네, 영화만 하는데 베테랑 1300만을 와, 동원하고 류승환 감독님. 그리고 그리고 2015년에 나왔고 이제 올해가 딱 10년째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둘이가 붙었는데 어떠십니까? 올드보이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네네. 그런 영화였고 저는 이 만화책도 봤거든요. 원래 이게 그 일본 만화 원작인데 네네. 굉장히 두 개가 느낌이 비슷한데 달라요. 네네. 그 좀 허무하다 그래야 되나? 네네. 그 일본 만화책은 그 이제 저희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스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네네. 혹시 영화 보실 분들은 참고해 혹시 주시고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죠. 뭐 웬만하면 다 보셨을 텐데 네.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스토리를 바꿨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일단은 뭐 최고의 배우이신 최민식 배우님이 나오시고 그렇죠. 유지태 배우님도 상당히 그죠. 네. 네, 요련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베테랑이랑 올드보이는 조금 포지션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베테랑은 오락 영화에 좀 더 가까운 것인데 근데 맞습니다. 이제 느와르 하면 이제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통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베테랑은. 그죠. 그리고 올드보이는 조금 침울한 그죠. 조금 다운된 느낌이 다크하고 있죠. 네. 그런 느낌이 강한. 전반적으로 색감도 베테랑은 좀 비교적 색깔이 좋은 느낌. 네네 그런 게 있고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터만 봐도 우중충한 그런 검정색이고 맛이죠. 장례식에 가까운 이런 것들로 베테랑은 지금 오른쪽과 왼쪽 사람들이 이제 너 잡힐래 말래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올드보이 하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네. 뭐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제 그거죠. 장도리 씬. 딱 그죠, 일자로 딱 일렬로 쭉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대편들을 다 이제 딱딱딱 죽이는. 그죠. 그 무한도전에서도 따라 있었죠. 허명행 그 지금 신세계 그 범죄도시 감독님이 네. 무술 팀에 있을 때 그때 하셨던 건데 그 무한도전에서 족발 같은 걸 들고 장도리 가짜 장도리 들고 탁탁탁 네네. 치면 이제 액션 배우분들이 맛깔나게 넘어져주고 그 장면도 기억나고 전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유지태가 유인을 하잖아요. 최민식을. 이제 너 이제 덫에 걸렸다 이런 거. 그러면서 택시를 태우잖아요. 그때 이제 택시 딱 창문을 내리면서 반갑다라고 할 때. 그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 유지태 배우님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나고 네. 그 장면 비하인드 아시나요? 장도리 씬 장면 비하인드가 네. 그거 엄청 여러 번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게 원테이크고. 자르기는 애매하니까. 그것도 그건데 그 감독이 그걸 원했대요. 처절한 느낌 있잖아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비하인드가 그래서 그 이미 오케이인데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힘이 그럼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 원테이크로 쭉 가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굉장히 힘들게 찍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엄청 위험하죠. 실제 장비로 하니까. 그죠. 그리고 올드보이 하면은 저는 그게 또 생각나네요. 산낙지. 그죠. 산낙지 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뭐냐, 이건 말이 되는 거냐, 왜 살아있는 것을 저렇게 먹느냐, 이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엄청 맛깔나게 드시다가 기절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그랬나요? 그게 나고 베테랑은 전체적으로 저는 황정민 배우님의 그 재밌는 코믹 요소가 많죠. 코믹 요소고 유아인 배우님의 그 극악무도함.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죠?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득권 재벌들에 대한 안 좋은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는 거고 명장면 바로 기억나는 것도 그 맷돌 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이가 없네 하면서 이제 빠따를 때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테랑에서 이제 너 누구야 했을 때 마동석 배우님한테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맨 마지막에 그죠? 아트박스 사장인데 하고 이제 마지막 싸우게 되죠. 그때 이제 유아인 배우님이 그 개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정웅인 배우가 그 돈 몇백만 원 좀 못 받아서 왔다 시위하고 있다니까 지금 몇백 가지고 이러냐 어이가 없다 하면서 정웅인 배우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맞아요. 그 처절하게 나쁘게 너 저 장난감 갖고 싶어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것도 뭔가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실제 무슨 기업 회장이 네. 뭐 노동자를 폭행을 했다 그런 거를 모티브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제 기억에는. 두 영화가 12년 정도가 차이 나고 올드보이가 이제 2003년인데 이때 살인의 추억도 나왔고 이제 한국 영화의 좀 부흥기. 그죠. 부흥이 되는. 네. 그리고 베테랑 때도 뭐 영화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1000만이 좀 제법 나오던 시기에 그죠. 1300만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베테랑. 정현님은 어떤 거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 장면들이 많이 기억나는 영화는 올드보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올드보이는 제가 어렸을 때 클라리넷을 불렀었거든요. 올드보이 OST가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따라다라다라다 그거. 그게 클라리넷으로 부른 거라서 올드보이. 네, 좀 더 뭔가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느낌. 저는 좀 예술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저는 이제 저희가 제목에 좀 충실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베테랑은 오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 플러스 오락이 곁들이다 보니까 이미 봤던 그냥 오락 요소를 또 보는 건 저는 비교적 조금 덜하는 편이다. 근데 올드보이 같은 것은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명작은 결과를 알고 봐도 명작이다. 그죠. 그래서 저도 올드보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결과가 좀 충격적이죠. 올드보이는. 두 번째 대결. 달콤한 인생 대 비열한 거리. 두 개의 포스터가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한 명은 이제 총을 쏘고 있고 한 명은 이제 날 때렸어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달콤한 인생은 놈놈놈 만드신 김지훈 감독님의 2005년작. 비슷한 시기네요. 올드보이랑. 비열한 거리는 다음 해에 나온 2006년에 204만이나 동원을 했네요. 유하 감독님. 네, 말죽거리 장국사를 만드신 분이네요. 그러네요. 같은 분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확실한 이제 그 액션이 강하게 있는 영화인데 저는 달콤한 인생을 짤로만 조금 봤고 그래서 정현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비열한 거리는 저는 다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조인성이 어떤 집에 가서 누워 있어서 돈 내놔라 하는 장면과 그리고 땡벌의 시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남궁민 배우가 이때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탑 배우는 아니었을 때 이 조연 역할로 나왔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네. 약간 조금 새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이 뭔가 느와르 영화들이 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왠지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선진국에 가까운 그런 민도들이 있지만 그 감독님들은 나이가 이제 보통 최소한 뭐 30대고 네네. 뭐 40대, 50대에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을 텐데 뭔가 그 폭력이 이제 뭔가 지배를 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뭐 범죄와의 전쟁이다 네네. 하면서 밀어냈는데 뭔가 그런 우리 사회의 아픈 상흔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감독님들이 이런 유의 영화를 많이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경험의 일부.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죠. 실제로 누굴 때렸다 이런 것보다 네. 보고 듣고 그죠.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달콤한 인생은 정현님이 보셨으니까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달콤한 인생은 사실 되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병헌 배우님인가요? 네네. 이병헌 배우님이 이제 말하자면 조직의 2인자 같은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네.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그 이제 또 회장님 있어요. 그 우리 김두한 형님. 네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아 이게 명장면이죠. 4달러 형님. 네. 네. 그 형님이 이제 젊은 애인이 생기는데 네. 그게 보니까 그 누구시더라? 이름이 신미나 배우님이실 네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을 미행을 해라. 그 다른 남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네네. 왜냐면 엄청 할아버지 뭐 그때도 이미 할아버지시는데 네. 할아버지로 나오시거든요. 네. 김영철 배우님이. 그래서 이제 미행을 했는데 이제 뭔가 살려줬나 사랑에 빠졌나 약간 그런 살려주는 것도 맞고요. 그 네. 원래 이제 그 바람 폈으면 죽여라 신민아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살려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회장이 그건 거죠. 이제 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죽이려고 하는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나오죠. 그래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제 그게 약간 그런 거죠. 그 진짜로 사랑을 했던 거죠. 그 보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겪는 그런 뭐 난리 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게 네, 이제 맨 있어요. 마지막에 엄청 유명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제 개그맨들이 나와서 뭐 목욕값을 줬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준호 씨가 되게 많이 그렇죠. 했죠. 네. 유세윤 그 네. 형님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정현님은 둘 다 보셨으니까 네. 어떤 게 좀 더 한 번 더 OCN에 나왔을 때 볼만한가?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저희가 딴 길로 샜던 얘기에서 이어지면은 뭐가 더 리얼하냐가 좀 더 저는 네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일반인이 봤을 때. 네, 저는 비열한 거리는 사실 그 뭐지 어떤 장면이 딱 기억이 남는 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열한 거리 보면은 이제 이 조인성 배우분이 그 오락실을 이제 불법 오락실이죠. 옛날에 네네. 그 바다 이야기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를 경영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실제로 제가 또 썰을 잠깐 풀자면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 엄청 자주 갔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오락실에 자주 갔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으슥한 그런 데였어요. 근데 오락실 옆에 또 오락실이 있어요. 근데 그 오락실은 항상 문이 닫혀 있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네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거였죠. 불법 도박하는 이제 그런 오락실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리얼함이 정말 잘 나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명장면 생각나는 게 그 막 다 때려 부수는 신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 오락실에서 막 패고 막 담배 네네. 피는 길거리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어린 시절의 향수를 이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비열한 거리. 그렇다면 비열한 거리로.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쉽게 가는군요. 안 보셨죠? 맞아요. 달콤한 인생은. 그래서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적 없는 느와르 영화.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 경기 친구 1입니다. 네. 친구 1 820만 정도를 동원한 와, 박경택 감독님의 2001년작. 2001년에 818만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네, 숫자죠. 2001년생이 거의 이강인 선수. 이런. 그러네요. 네. 그다음 부당거래 2010년에 270만을 동원한 류승환 감독님. 류승환 감독님이 정말 이런 액션, 범죄 이런 영화에 좀 능통하십니다. 네. 되게. 이 영화를 보니까 그냥 좀 떠오르는 거는 확실히 류승환 감독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코믹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오락 영화가 가져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부당거래도 그렇고. 친구 하면은 제가 친구를 실제로 본 적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친구를 안 봤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마 뒤에 가면은 이제 16강 경기 중에 제가 또 안 본 영화 한 개가 숨어 있는데 왜 안 봤을까 하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사투리 기반의 영화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라도 사투리 말고 경상도 사투리가 지배적인. 그러니까 아예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투리를 정말 제대로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게 잘 없고. 그리고 이 친구 하면 생각나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산에 사는 드럼 치는 형. 네. 그 형이 이제 군악대로 근무를 했는데 복무를 했는데 네. 그 휴가를 갔다 오니까 모든 선임들이 친구 봤으니까 너 친구 대사 따라해봐라. 근데 정작 형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따라해보라 했는데 얘들은 가짜 사투리였다. 라며 따라해도 왜 네가 다르게 하냐 라고 혼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도 이거 JTBC가 아니죠. 맞죠. 그 네. 아는 형님인가 거기에서 이제 양상국 씨였나 누가 나와서 정확하게 그 어떤 프로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그 감스트 방송에 나왔던 네. 양상국 배우래. 그 개그맨 네. 희극 배우님이 네. 얘기하셨던 건데 경남 쪽 분인가 그렇죠. 네, 그 아주 시골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잠깐 이제 그 나중에 나올 영화이긴 한데 그 범죄와의 전쟁 보면은 다 가짜 사투리래요. 다 가짜 사투리인데 그 오빠야 니 쫄았제 하는 그 배우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 진짜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알고 나서 영화를 보면은 그분만 튄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산 형님이 그 갈굼을 당했던 것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게 미디어 사투리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투리로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조금 그렇죠. 더 오버 액션으로 이제 성조도 많이 끼고 해야지 이제 이해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부당거래는 저는 이제 황정민 배우님을 꽤 많이 봤으니까 봤는데 제 명장면이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제일 유명한 명장면. 아직까지 쓰는 명장면. 호의가 계속되면은 네, 둘리가 된다. 그렇죠. 이게 네. 엄청 바리에이션이 많이 내가 쳐지는. 아주 큰 잘못을 했어. 그거 나오는 그렇죠. 거. 그 감사관인가요? 그분도 네. 엄청 연기를 잘하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유승범 배우가 이제 어이구 너무 잘하셨네. 계속 그렇게 하셔. 검사가 진짜 이렇게 되는. 네. 친구 명장면은 이제 기억나는 거 아주 유명한 게 네.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많이 나왔던 게 네. 그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죠. 그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동수였나요? 그 네네. 장동건 배우님이 이제 그 칼로 담금질을 당할 때 이제 계속 담금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손을 잡고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이거 하는 거. 이제 그것도 근데 그 희무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네요. 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근데 이 아마 텍스트 자체가 이게 실제 말로 표현하는 거랑 이제 대본상의 그거랑은 아마 차이가 있어서 이렇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800만이나 됐다. 이 시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뭔가 우정, 네. 그다음에 이런 폭력적이고 액션 영화에 굶주려 있었나 하는 것도 느껴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친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안 보셔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친구. 근데 이제 느와르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인데 부당거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결말이 좀 아쉽다. 류승범 배우가 안 됐어야 됐는데 좋은 기회로 다시 살아나는. 그죠. 예 아버님. 네, 뭔가 지극히 더 현실적인 느낌이 있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부당거래는 제가 한 2번, 3번 더 계속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다. 확실히 그렇네요. 그 뭔가 오락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다시 보기가 어렵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클래식은 언제 들어도 좋잖아. 재즈나 그죠. 클래식들은. 근데 이제 그 당시 유행한 가요들은 조금 덜 세련됐다 하는 말이 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번째 경기. 이거 많이 싸우네요. 이것도. 이제 이정범 감독의 2010년 630만 원을 동원한 아저씨. 이때 이후로 원빈 배우님은 활동을 안 하시죠. 그렇죠. 네, 커피로만 활동하시고. 마지막 영화이신. 네. 그리고 우미노 감독의 2015년 700만 원을 동원한 내부자들. 이거는 꽤 박빙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자들은 이제 조폭, 검찰, 언론 이제 다 3명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펼치는 그런 스토리고 아저씨는 원빈의 혼자 이제 원맨쇼. 원맨쇼죠. 원빈의 원맨쇼.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영화관이 아니라 최근에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어요. 한 몇 개월 전에. 그리고 내부자들은 이제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있고 영화관에서. 네, 둘 다 이제 명장면이 꽤 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김희원 배우의 이거 방탄유리야. 네. 이거 네. 방탄유리야 이게 하는 네. 그게 나오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김세론 배우가 연기를 엄청 잘했다고 봐요. 이런 아이의 이런 연기력 뭐 상상이 안 된다. 연기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빈 배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기다. 아 그죠. 가만히 있어도 화보인 것처럼. 네, 네. 저는 아저씨에서 뭐 너무 많은 장면들이 기억나죠. 이제 뭐 금리빨 네. 빼고 씹어 먹어줄 게도 있고 그 눈 빼가지고 이거 네. 굴리는 거. 더르르르르. 그게 이 친구의 눈이 아니죠. 네. 김세론 배우의 눈이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은 김세론 그 배역의 이제 그 어머니가 네네. 이제 그 창부로 나오지 않나요? 거의 그런 네. 네, 그런 걸로 나오는데 이제 동목 갚아가지고 이제 괴롭히러 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헤어 드라이기를 이렇게 갖다 대고 트는 그 네.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진짜 아플까? 라는 생각을 진짜 했었던. 아프죠. 네, 진짜 아프죠. 네, 그 그게 열이 가장 보통이 기억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내부자들은 엄청 많죠. 영화도 자체가 길고 그죠. 그리고 뭐 이병헌 배우의 뭐 딱 갑자기 이거. 아니면 라면 먹다 뱉는 거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손 씻고 나오면 네. 이제 싹 하면서 이제 돈 좀 달라 맞아. 안마도 해줘. 그리고 보이또 네. 가서 몰디브 한잔하자. 네. 깡패야 하는 그 그쵸, 장면이죠. 깡패야. 여기서 조승우 배우분도 사투리가 되게 모호해요. 이 사투리 저 사투리 뭐 이상한 사투리 써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어디 사투리일까? 보니까 이 족보 없는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표현하려고 일부러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말투를 섞었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연출적으로 그렇게 이제 연줄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뭐 딱 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그죠. 갔다가 이제 서울 쪽에서만 있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있다가 이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족보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상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무 라인도 없는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병헌 배우를 숨겨주는 자기 아버지 집인가 그렇죠. 네. 거기도 엄청 시골로 나오고 삼겹살 진짜 맛있게 먹죠. 맛있겠네요. 배고파지는. 네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둘 다 되게 좋게 봤는데 아저씨의 좋았던 점은 진짜 원맨쇼. 원맨쇼에다가 크라머 바간가요? 그 액션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뭔가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네. 저런 씬을 한다. 처음으로 뭔가 그 나왔던 네, 그런 특수부대라는 느낌이 맞아요. 그 설정을 넣고 그리고 원빈 배우가 갑자기 이발을 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네. 명장면이죠. 예. 솔직히 이거는 한국 남자 배우 올타임 안에 들지 않나 명장면 중에 그거 딱 하고 이제 검은색 정장 이 스토리가 저는 되게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 선물 사고 이래야겠다 했는데 눈앞에서 와이프가 죽는 걸 목격하고 그런 네 그게 비하인드가 스토리입니다. 있었군요. 예. 목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애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김세론을 살려주고 김세론이 초반에 왜 우리 아빠인가 삼촌인 척 안 해줬어야 해서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원빈이 마지막에 경찰한테 잡힐 때 마지막 하나만 하자. 가방이랑 이런 거 다시 챙겨서 주는 이게 마지막 역할. 저는 그래서 좋게 봤고 내부자들은 연기 라인이 너무 좋습니다. 전 내부자들은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연과 주연의 조화가 너무 뛰어나다. 조우진 배우가 여기서 엄청 했잖아요. 여기 자를까 엄지 뭐 자를까 이런 거 있었죠.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뭐지 이경영 배우가 나오죠. 네, 여기 그렇죠. 거기 안 나오는데 이제 영차랑 네. 이제 그 진행시켜는 이게 만델라 효과가 전 이 영화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진행시키라고 하는 게. 근데 뭐 안 나왔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이경영 배우님의 진행시켜의 원조를 아시는 분 있을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시초가 어딜까? 이거는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저는 두 개로 따지면은 저는 아저씨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아저씨. 왜냐하면 그 초반에 슬픈 스토리로 해서 그리고 지금 활동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거예요. 희소성, 이 희소성. 네. 우측의 세 분들은
왕성합니다 활동이. 뮤지컬도 하시고. 아, 그렇죠. 네.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번 주에는 오징어 게임 3가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네. 프론트맨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아저씨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편. 네, 저는 사실 내부자들 아예 고민 없이 무조건 내부자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뭐지? 약간 양보를 해보자면은 네. 갑자기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저씨 OST가 진짜 좋아요. 아, 그렇죠.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You can't tell me why 그 노래가 엄청 인상이 깊어서 뭐 고른다면 그런 쪽에서는 전 점수를 줄 수 그래서 있는. 그리고 저는 뭐 설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3대1 3대1? 세 명의 주연과 거의 1.5인의 주연이면은 1.5인에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네요. 라고 해서 일단 아저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공식 1000만 영화. 근데 하지만 10만 영화. 네, 10만밖에 안 돼. 공이 두 개가 빠져 있죠. 네. 바람 이성환 감독님의 2009년작. 정우 배우님이 같이 그 각본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꾸준히 챙겨보는 박훈정 감독님의 2013년 469만 영화. 이건 전 영화관 가서 봤습니다. 심지어 저도 영화관 갔었어요. 군인 시절인데도 영화관 가서 봐서 참 놀랬다. 그래서 저는 바람은 보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보진 않았는데 쇼츠로만 봐도 뚝딱인 영화들 있죠. 예를 그죠, 들면 그죠.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라든가 롤러코스터. 네. 네. 아니면 또 다른 영화들 그런 것들 꽤 네, 많죠. 그죠. 그 용서받지 못한 자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 널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영화. 다시 해봐. 네, 그런 것처럼 바람도 딸내미 때문에 그랬어. 네. 형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뭔데? 뭐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야 가자 하면 이제 상인 아주머니들 다 놀래죠. 이거 뭐지? 애들 어디 가지? 하면서 이제 버스가 그냥. 빽빽도 안 거리죠 이거. 네. 그냥 거기서 이제 니 와 그러는데 하면서 아빠 제가 내보다 어린데 뭐 그러면 되나 하면서 야 그래도 네가 그러면 그러면 되나? 니 어디 맞나? 하면서 여기 맞습니다. 그럼 둘이 한번 싸워봐. 막 이러는데 그것만 보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 친구들이 바람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바람 꼭 봐라 바람 꼭 봐라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면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대학생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뭔가 그 만화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만화적이지만 그게 엄청 과장돼서 만화적인 게 아니라 일상 만화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정우 배우님의 배역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때 막 엉엉 우는 연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고 막 나는 감동적이지 않은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영화 보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아마 안 울었을 건데. 감동적이진 않았는데 아니, 감동적인데 이제 눈물은 안 나는데 이제 뭔가 그 괜히 막 저도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연기를 진짜 잘하는 그 느낌이 기억이 나네요. 연기하면 또 신세계도 상당한 그죠. 영화죠. 지금 포스터만 보면은 바람은 되게 카툰스러워요. 말씀하신 대로 만화적 요소. 저는 그 김시표류기를 상당히 아쉬운 영화라 생각해요. 포스터만 좀 코믹적이지 않게 만들었다면 최소 2-3배는 더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시표류기는 상당히 사회에 주는 메시지와 그런 게 많은데 코믹 영화로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맞아요. 포스터가 되게 재밌다. 근데 알고 보니까 코믹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바람은 상당히 웹툰스럽다가 있고 신세계는 딱 봐도 깡패. 심지어 그 최민식 배우님은 깡패가 아니죠 여기서. 심지어 정식 경찰의 꽤 높은 고위직이죠. 국장 그죠. 친구 바로 밑인데 이게 피카레스크 구조를 써서 이제 다 나쁜 사람들인데 그나마 착한 사람을 찾아라 같은 느낌. 그죠. 이정재 배우님이 그나마 착한 역할 같은. 그죠. 실제로 언더커버로 들어간 거기도 하고. 이런 영화인데 저는 신세계를 너무 재밌게 봐서 여기 저희의 타이틀 남자라면 한 번만 본 적 없는 영화. 저는 한 7-8번을 봤거든요. 그냥 틀어놓고 사운드만 듣기도 괜찮고.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한 40분 50분 때 되면 그때 이제 정청이 칼을 맞습니다. 네. 그때 들어와라고 하죠. 들어와 하고 그리고 최민식 배우가 이제 비오는
그 경찰차 안에서 이정재 배우에게 너 화교냐 해가지고 맞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인가 여수 사람이니까 너 화교냐 해가지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럼 너 슥슥 찢은 다음에 버리고 그럼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그런 장면도 기억에 나고. 네, 그냥 뭐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신세계 2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 나온다고 하고 안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 아마 박훈정 감독님 오피셜 같은 느낌으로는 네. 안 나온다에 아, 가깝다. 네, 왜냐면은 그 뭐지 2의 트레일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나왔었잖아요. 류승범 네. 배우와 이제 마동석 배우가 경찰서에서 만나는 네, 작은 그 지구대 같은 데서 그죠, 작은 데서 그죠. 만났죠. 그래서 꼭 보고 싶은 느낌이었는데 바람은 어렸을 때 보면 딱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신세계는 네. 이미 배우 선생님들이 너무 연로해지셨다. 그러네요. 이때만 해도 이정재 배우가 거의 40, 딱 40 정도였는데 지금이면 50이잖아. 근데 저렇게 저 액션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소화하기에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류승범 배우는 젊으냐? 류승범 배우도 10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러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신세계를 이길 만한 바람은 아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신세계 제목은 신세계지만 롯데백화점 옥상에서 찍은 그 사업. 네. 그렇군. 신세계로 갑니다. 네. 이제 6번째 경기. 둘 다 옛날 영화네요. 짝패 대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봤다는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2010년. 악마를 보았다는 김주훈 감독의 2010년작 180만을 동원했고 음. 짝패는 류승환 감독의 2006년작 102만. 류승환 감독이 벌써 몇 번 나오는지 네, 김주훈 감독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악마를 보았다도 짤로만 봤는데 안 보셨군요. 먼저 네. 짝패를 얘기하자면 짝패는 제 기준에서 너무 액션에 치중한 영화. 물론 정두홍 감독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액션에 집중해서 그 동성로 같은데 시내에서 갑자기 사방팔방 다 막혀가지고 싸우는 거죠. 전봇대 나오고 그죠, 그죠. 막 누구 막 날라다니고. 전 되게 괴리감이 느껴졌다. 이 영화가 그 영화인가요? 그 김범수 배우가 이범수. 이범수. 네. 김범수는 가수죠. 이범수 노래 듣고 왔어요. 슬픔 하려고 듣고 왔거든요. 오늘. 네. 이범수 배우님이 그 충청도 갱으로 나오는 게 이 영화인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 쇼츠로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 영화도. 너 할 거유? 네, 그죠. 네. 그 충청도 사람이 보면 되게 무서운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왜 무섭지? 이런. 그래서 저는 짝패하면은 그 동성로 같은 데서 싸우는 게 기억에 남는데 너무 액션에 치중한다. 근데 액션 감독님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그죠. 무술 감독님이 있는 애초에 배우가 이제 정동원 감독님이 배우로 네, 나오기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그건 맞는데 제 취향에는 조금 떨어져 있다. 비교적. 왜냐하면 저는 이런 그냥 무작정 싸우는 것보다 조금의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의 스토리보다는 일단 싸우고 나서 우리가 스토리가 있자 이런 느낌에 가까웠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쇼츠에는 항상 그 이범수 배우님이랑 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세대 나오신 그 나이 들어 보시는 그 배우님 누구죠? 우현. 네, 우현 배우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뭐 손가락부터 썰까요? 하면서 시멘트. 네, 그거 나오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짝패는 좀 아쉬웠고 악마를 보았다는 짤로 봤는데 워낙 많죠 짤. 벌써 그죠. 또 이병헌 배우님이랑 최민식 배우님이 또 거의 나왔죠. 트리플 크라운급인데 네. 최민식 배우님의 그거죠. 이 영화가 그거 아닙니까? 나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나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이거는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거 항상 따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코미디언이 엄청 따라. 이거 필수 코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병헌 배우의 이 연기력. 그거 저는 보진 않았지만 쇼츠로만 봤을 때 악마를 보았다가 훨씬 더 재밌지 않나. 그리고 그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누나가 함께 봤는데 그 오시엔이나 이런 데서 엄청 무서웠다. 잔인했다. 그죠. 그래서 뭐 2번, 3번 보기는 좀 힘들다.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올드보이도 그렇고 악마를 보았다도 그렇고 일본 영화나 정확히 보면 만화 보면은 이것도 설정이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설정이거든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엔 남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이제 엄청 변태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나 좋아하면 안 되냐가 이제 희화화가 되지만 네. 그 간호사를 이제 겁탈할 때 네. 나오는 대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뭔가 그 이 당시에 느와르는 그런 변태적인 거를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보면서.
그 보신 두 개 다 보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짝패는 사실 보고 싶고요. 네. 근데 뭐 악마를 보았다는 봤는데 기분이 좀 더럽거든요. 네. 좀 그래요. 그 변태적인 게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만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만 보고 싶다. 그죠. 약간 그 더러운 느낌이 들고 엔딩도 약간 네네. 그런 이제 완전 그 처절한 복수를 하는데 이게 왜 악마를 보았다냐면 뭐 이건 스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병헌 배우가 이제 정의로운 역할인데 네. 악마가 돼요 마지막에. 이제 이 최민식 배우가 맡은 배역이 진짜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악마인데 이제 자기도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악마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처절함이 나왔고 뭐 근데 다시 보고 싶진 않고 저는 짝패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짝패로. 네, 저는 만약에 본다면 짝패 보고 싶어요. 짝패는 제가 과감히 얘기하지만 어차피 8강에서 떨어진다. 그죠. 맞습니다. 이제 7번째 경기. 이거 결승전급이 벌써 이렇게 이거는 나와버리면- 최소 4강. 네. 타짜 최동훈 감독의 2006년작. 2006년인데 거의 700만을 동원했네요.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감독의 2012년작 470만을 동원했고요. 네. 이거는 상당합니다. 또 최민식 배우님 또 나오고 조승우 배우님 또 나왔고 네, 백윤식 배우님도 나오고 유해진 배우님도 부당거래에 이어서 또 나오시고 그죠. 이거는 상당합니다. 뭐 말이 안 떨어지는 게 네. 사실 저한테는 타짜는 그냥 우승 후보거든요. 네. 그냥 뭐 명장면을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다 그냥 이거 뭐랄까 아주 그런 게 이제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재생이 된 모든 명장면들이. 본인은 코발트가 잘 어울려. 네. 네, 그렇죠. 난 돈의 반만 가져가. 매너남이죠. 네, 이거 이병철이 그냥 다 그냥 자동 재생이 됩니다. 타짜는. 여담으로 제가 이제 서교동에 살 때, 예. 서교동에 살 때 이제 어떤 아는 분이 그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번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슬슬 아이스크림 먹고 좀 산책을 했어요, 다 같이. 근데 갑자기 가고 싶은 데가 있대요. 딱 가더니만 CU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다. 희문 씨 여기 아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딘데요? 하니까 타짜에서 조승우 배우가 화란이한테 전화했던 그 장소, 그 전화 부스다. 공중전화. 예. 사랑? 그딴 거 믿지 마. 없다. 할 때. 그것도 다 구라다. 네. 그 장면. 그때 그 CU. 그 당시에는 패밀리마트였는데 자기가 타짜 보면서 어디서 낯익은 곳이었다. 왜냐면 자기가 합주실 갈 때 뭔가 본 것 같대요. 마을버스 타고. 그래서 로드뷰를 다 타고 가니까 여기였다. 그래서 자기가 성지처럼 오고 싶다 해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고 거기는 옛날에 실제로 피아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고기 파는 화로보이즈브이로 한 10년째 있는데 그렇군요. 그게 생각이 나고 범죄와의 전쟁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투리 영화는 조금 뭔가 반감이 있어서 비교적 전 최근에 봤어요. 한 1년 전쯤에 딱 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흥미를 가지기는 어려웠다. 명성에 비해. 워낙 올해 10년 뒤에 본 영화니까 생각보다 저는 스토리적으로 타짜에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좀 적다. 왜냐면은 뭐라 해야 되죠? 좀 귀엽게 사기치는 느낌이나 아니면 대놓고 사기치는 느낌보다 너무 허술해 보인다 해야 되나? 제 기준에서 뭔가 너무 옛날 시대 제가 공감이 안 되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게 맞죠. 너 뭐 내가 느그스장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기 무슨 최신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저희 아버지 세대에 그죠. 공감될 법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 여기 포스터 보면 뒤에 저기 이제 이경규 선생님 내 처먹으러 왔어 그분이군요. 그거 처먹으러 왔어. 그분이 여기 계신 게 참 반갑네요. 모르는 분이지만 저는 이제 뭐 범죄의 전쟁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명장면 이제 생각나는 것들 이제 뭐 맹분이었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게 있고 이제 갈 때 가더라도 저희는 예의 있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유리병 깨는 장면에서 네 뭐지 담배 풀고 쳐주던 김파워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오빠야 쫄았지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기억나네요. 김성균 배우님이 이제 그 최민식
배우님을 이제 그 구덩이 파가지고 묻어놓고 그 오줌 싸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 네.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 얼마나 제가 크게 흥미가 없었으면 기억을 못하는.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 네. 그 아까 잠깐 바람에서도 나왔지만 이 뭐랄까 군중이 이렇게 딱 걸어가는 씬이 여기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그때 울려 퍼지는 음악이 이제 풍문으로 들었어요. 아 그렇죠. 아주 명곡을 이제 장기하와 얼굴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기억에 남는. 하지만 타짜는 음악이 더 좋다라는 네. 점. 범죄의 전쟁은 다른 대진이었으면 승산이 충분히 아 있었으나 그죠. 진짜 사실 네. 무조건 4강까지 갈 수 있는. 왜냐면 그런 이제 영화인데. 아마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느와르 영화 또는 범죄 영화 이거 좀 추천해줘 하면은 범죄의 전쟁이 꼭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서울 쪽에 사는 친구들 만나면 항상 저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로망이 있나 봐요. 아, 그죠. 사투리 쓰는 이런 건달들에 대한 로망. 하지만 저희는 타짜를 선택하기로. 저는 네.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자꾸 네.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 여담이지만 그 하정우 배우님이 그리고 윤종빈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형이랑 동기거든요. 네네. 저희 형이 중대 연영과를 나왔는데 그 갑자기 이거 완전 다른 얘기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저희 그 제가 속초 출신인데 어머님이 그 저희 옆라인인가 네네. 사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정우 배우님이랑 이제 배드민턴을 형이 자주 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사실 영화랑은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제 보내긴 아쉬우니까. 누구 어머니랑 배드민턴도 쳤어 이거네요. 네, 그거죠. 하지만 타짜로 가겠습니다. 이제 16강 마지막 경기 해바라기 대 네. 범죄도시. 해바라기는 밈이 너무 많죠. 비공식 천만이죠 이거. 네, 비공식 1000만인데 이거 154만이나 동원을 한 네. 강석범 감독의 2006년작. 네. 이 시기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진짜. 다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범죄도시 2017년도에 나온 강윤성 감독의 약 700만. 네, 688만. 네. 진짜 많이 성공을 한 거죠. 저런 네. 영화 치고는. 지금 4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허명현 감독님까지 하고 마동석 배우님이 계속 참여하면서 그죠. 본인이 이제 뭔가 그 시리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해바라기는 네. 비공식 천만답게 명장면이죠. 뭐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네, 네가 콧구멍 우리- 안에 콧구멍도 나오고. 네, 네가 우리 희주 때린 그거냐 하면서 이제 네. 이건 기회야. 형님들에게 잘 보일 기회. 그리고 이제 뭐 병진이 형 이제 형은 뭐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뒤지기 싫으면 나가 있어. 네, 그것도 있고 해바라기 아줌마 얘긴 들었다. 누가 노래 소리를 내고 네, 있어? 그 시퀀스가 진짜 유명하죠. 그 네.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거기 상대 배우도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누가 소리를 냈어? 이거 뭔가 4달러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해바라기의 그 병진이 형은 2마리 치킨인가 진짜 실제로 그죠. 해바라기 네. 치킨을 운영하시고 네, 범죄도시도 명장면이랑 명대사가 엄청 많죠. 그죠. 혼자 왔니? 했을 때, 나 싱글이야. 네. 하면서 이제 뭐 가둬서 이제 화장실에 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은 부인, 와이프인 이제 예정아 배우와 배우가 맞네요. 그 기내 승무원인가 그 승무원인가 그 공항 직원이라 가지고 이거 청구해야 된다. 이거 다 부셨으니까 하면서 마동석 배우한테 말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상하게 그 범죄도시는 그 느낌은 기억나는데 장면이 많이 기억이 나진 않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어떤 영화 유튜버분 중에 여기 영화에 나오는 그 명대사 중에 하나인 하지마 이게 새끼야 네. 이제 그거를 그 본인 편집할 때 많이 쓰시는 분이 있었던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해바라기는 다 기억나고요. 그럼 해바라기가 저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네. 저는 상대적으로 이게 범죄도시가 오락 영화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또 오락 영화. 오락이 조금 많이 섞여 있다. 이 오락이라 해서 뭐 너무 코미디 이런 것보다 조금의 웃음 요소들이 많다. 해바라기는 웃긴 요소가 없잖아요. 그죠. 나를 웃게 한 건 희망. 멘트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오늘 밤 화끈하게 싹 쓸어버리는 누가 봐도 오락 영화 그죠, 재질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앞선 영화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가 그 긴 시퀀스 있죠. 누가 노래 소리 그래, 누가 그죠. 소리야? 재수없게 노래 부르고 지랄이야 그걸 겁니다. 아마. 나다 이 나이 새끼야 네. 이 새끼 나오고. 그 장면이 기억이 제일 남는데 그 외 장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그 목욕탕 가서 네. 이제 시비를 누가 걸었나? 네. 그래서 막 때리는데 이제 목욕탕이 아니구나. 이제 막 때리다가 이제 옷이 벗겨졌나 이러는데 네. 문신이 막 있으니까 멈추는. 여자 희주였나요? 네, 그 희주 여자의 괴롭히는. 네. 걔들이 뭐 아저씨 뭐야 하다가 네. 옷이 딱 벗겨졌는데 이게 있으니까 애들이
멈칫. 하다 보면 다시 또 때리죠. 네. 네. 그랬던. 그래서 저는 범죄도시를 무조건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범죄도시를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은 정상적으로 이제 완주고 한 번은 이제 뜨문뜨문 본 개념인데 아무래도 오락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기는 좀 그렇고 그죠. 그리고 해바라기에서 그 시퀀스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죠. 완벽한 시퀀스. 그걸 위해서 한 번 앞에 걸 다 버리더라도 그걸 위해서 달려갈 것이냐. 그죠. 네. 달려갈 법하다 한 번 정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해바라기로. 아, 감사합니다. 이제 8강. 네. 이제 저희가 8강부터는 이 영화가 왜 한 번 더 보고 싶어질까 사람들한테 그걸 한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드보이 대 해바라기. 이제 조금 원맨쇼 대 원맨쇼 같은 느낌. 그러네요. 비교적 원맨쇼 네. 원맨쇼인데 올드보이는 저는 먼저 그 스토리라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 제가 박찬욱 감독님이 만든 영화를 몇 개 봤으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조금 어렵다가 친절한 금자씨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복수 3부작이 있죠. 네, 유명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복수는 나의 것 이것도 저는 좀 초반에 이제 대사가 많이 없다 보니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아, 올드보이도 복수 3부작에 들어가네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비교적 올드보이는 그 스토리 라인이 재밌다. 뭔가 서사가 좀 잘 연결돼 있다. 안 끊기고 유지태의 그 복수하는 이유 그리고 그 복수하고 나서의 그 허무맹랑함 이런 게 있고 해바라기는 16강에서 이긴 그게 끝이라고 봅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그 시퀀스 하나로 지금 살아왔는데 근데 그 시퀀스가 너무 커서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저처럼 달려가지 않나. 와 그거 병진이 형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지 않을까. 근데 올드보이는 아마 한 번 더 보시는 분들은 이야기 스토리랑 그 음악 그리고 그 연기력들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연기력들. 뭐 그리고 저는 올드보이 보면은 생각나는 게 유지태가 복수한 거에 비해 되게 친절해요. 이거 좀 여담으로. 왜냐면은 비타민도 챙겨주고 이발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친절하다. 얼마나 복수를 더 잘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딱 네. 그거 한순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진짜 사실. 딱 하나를 위해서. 이게 진짜 복수. 유지태가 죽나요? 제 기억에 총으로 딱 엘리베이터 죽는구나. 쪽인가요? 거기서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올드보이를 만약에 다시 본다면은 네. 그런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미장센 이제 그 화면 구성이라던가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뭐 실제로 필름으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필름 같은 그 더러운 그런 느낌의 그 질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필름 그레인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뭔가 사실 전시관 보러 가는 그 전시회 보는 약간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바라기 사실 쇼츠만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드보이로 한번. 그렇죠. 두 남자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있었네요. 올드보이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비열한 거리 대 아저씨. 이거는 이제 상당한 배우들의 그죠.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아저씨. 지금 여기 그 남자의 비열한 카니발이 시작된다. 비열한 거리는 네. 뭐라 할까요? 그 잔잔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냥 잔잔하다. 일상물적인 느낌 있죠. 네, 저것도. 곰탕 같은 느낌. 네. 그냥 극사실주의. 네, 그냥 잔잔하고 뭔가 더 톡 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거고 아저씨는 먹다가 뭔가 고추냉이 같은 맛도 하나씩 나오고 아니면 갑자기 엄청 매운 맛도 나오고 네. 뭔가 라멘으로 치면 막 차슈가 특이하다라던가 네.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차슈의 불맛이 엄청 네. 강하다던가 아니면 차슈가 엄청 기름이 네. 적절하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뭔가 다대 같은 넣는 경우가 있죠. 국밥 같으면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아저씨는 명장면이 있죠. 방탄유리. 그건 아직 김희원 배우분이 SNL 이런 데 나와서도 많이 쓰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저는 원빈 배우가 하루빨리 다시 복귀하면 좋지 않나. 맥심. 네. 저는 마더 아저씨 못 있습니다. 연기력이 너무 좋고 하지만 비열한 거리는 잔잔한 게 단점이다. 네, 한 번 더 보기에는 봤던 건데 또 이런 느낌. 뭔가 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킬링
타임으로는 보고 싶어요. 비열한 거리를. 근데 뭐 각 잡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또 별로 잘 모르겠긴 하겠네요. 네, 각 잡고 보려면은 비교적 통통 튀는 조금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맛에 킥이 있어야 되는. 네네. 아저씨의 그 이제 싸우는 장면, 크라무 마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나 금리 몇 개냐, 나 복덕방 한다. 복덕방 맞나요? 전당포. 복덕방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입니다. 전당포 한다. 네. 네. 금리빨 메고 모조리 씹어줄게. 금이 잘 팔리나 봐요 이 지역에서도. 그죠. 원래 그 전당포 요새도 보신 적이 거의 없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석방이 동네에 잘 없긴 하죠. 네, 그죠. 뭐 거기 강원랜드 근처에나 있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조금 더 보고 싶지 않나. 저는 사실 보고 싶은 거는 비열한 거리이긴 한데 근데 네. 뭐 둘이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럼 아저씨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설마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저도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 영화가 나오면은 마음이. 네네. 그 다음 이제 친구와 신세계인데 이거는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어린 학창 시절부터 같이 한 친구들이 이제 깡패가 돼서도 만나고 이제 깡패에서 적대 관계도 되고 이런 스토리에서 추억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옛날 이제 저희 삼촌이나 아버지 나이 세대 딱 그 나이 때죠. 장동건 배우나 유호성 배우가 이제 그죠. 70년대생이나 60년대 후반생이니까 네, 교복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입는 교련복이라는 느낌.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머리도 딱 완전 삭발 남고의 정석이죠. 그죠. 그런 게 있고 신세계는 아마 제 나이 때 저희 나이 때 30대 초중반 남성들이 딱 즐겨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그 연령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죠. 생각. 은근히 좀 어렵네요. 타겟층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친구를 다시 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너무 어렸을 때 나온 영화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신세계도 신세계는 내용을 다 알죠. 신세계는 이제 그 저희가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무간도잖아요. 네. 이제 무간도의 그 설정을 가져와서 이제 언더커버 경찰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신선했죠. 처음 봤었을 때는. 근데 두 번 보면은 이제 결말을 알아서 저는 다시 보고 싶진 않거든요. 네.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다시 본다면 오늘 집에 가서 둘 다 봤다는 가정하에 봤다면은 뭘 볼 거냐 하면 저는 신세계를 무조건 봅니다. 이거는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똑같은 규정을 네. 똑같이 적용하는 거. 사투리 영화는 비교적 반감이 많다. 그죠. 사투리. 이런 것들이 있고 신세계는 그럼 사투리가 아니냐? 사투리가 많죠. 이것도 정청이 사투리를 쓰죠. 전라도 사투리 쓰죠. 사투리. 네. 네. 하지만 저는 그 전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뭔가 그게 없다. 그죠. 그리고 이거 다른 얘기로 이때 황정민 배우분이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깡패 건달 연기를 해서 건달 저는 전문가. 뭐지? 똑같은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한혜진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게 있는데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또 본다면 신세계를 9번째지만 보겠다. 이유는 그 신세계의 그 음악도 너무 좋고 그 잔잔한 느낌들. 물론 친구도 음악이 좋죠. 달릴 때 음악. 그게 그쵸. 나오죠.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신세계에 한 표를 한번 줘보겠다. 네, 아마 신세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 생각보다 잔인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칼로 막 찌르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그 의리, 깡패들 간의 의리. 그죠. 황정민과 이정재의 그 의리가 네, 있죠. 의리가 있고 근데 속고 속이는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정재 이제 죽겠다 황정민한테. 정청한테 죽겠다라고 딱 했을 때 언더커버가 사실 한 명 더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바둑 선생님도 언더커버였다. 그죠. 그 사람도 죽고 알고 보니 정청의 오른팔도 즉 경찰이었고 이제 자기만 살아남았고 이제 자기도 죽어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정청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반전이 한 개씩 껴 있으니까 이 영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세 번 보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신세계는 또 이중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함이 배우분 성함이 박성웅 배우님. 박성 최근에 그 작업도 같이 하셨죠. 네. 그 배역도 참 매력적이고 뭔가 진짜 와일드한
그런 게 또 나오죠. 그 유명한 씬이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와가지고 황정민을 이제 칠 것처럼. 근데 이제 이정재가 이제 보필라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이제 그거 너무 좀 겁이 많지 않나요? 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네. 나오는데 확실히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저는 그 조직 구도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이제 정청의 오른팔은 사실 이정재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신세계에서 이제 파가 두 개 나뉘고 이제 오른팔 거의 진짜 오른팔인데 저는 박성웅 배우가 연기한 이중구가 이 시대 표현으로 요즘에 네. 유행하는 단어로 테토남의 정석 아닌가. 그죠. 왜냐하면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병 피고. 근데 담배 피기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담배 피고 위스키 비싼 걸 마십니다. 골프 치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빌딩에서 빌딩에서 그 이제 출소하고 나서 빌딩에 딱 갔는데 위스키 비싼 거 제가 위스키 명이 기억이 안 나요. 꽤 비쌌어요. 비싼 거를 한 모금 쭉 마시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거기 누구 있으면 담배 하나 꽂아줘라. 근데 자기가 그때 같으면 아무리 테토남이라도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 그죠. 존댓말 하겠죠. 근데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하나 정도 괜찮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담배 불 붙여주고 죽기 딱 좋은 날씨네 하는 게 진짜 이 시대의 테토남이다. 그리고 그 높은 직위의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이사진들, 그죠, 장숙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그럼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조금 내포했잖아요. 말을. 그랬더니만 있죠. 살려는 드릴게. 테토남 아닌가. 이게 테토남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쓰레기가 테토남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진짜 상남자의 표현 아닌가. 아마 애견남은 절대 아니다. 이중구는 테토남. 그래서 저는 신세계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경기. 타짜가 올라갔네요. 바로 그냥 올라갑니다. 짝패 대 타짜. 이거는 뭐 볼 대결이 아니다. 뭐 그렇죠. 짝패를 다시 보게 된다면 아마 이범수 배우분의 그 재밌는 그 충청도스러운 깡패 연기와 완전 액션을 보고 싶으면 이게 아닌가. 근데 전 타짜는 다시 볼 이유가 꽤 많다. 타짜는 그냥 그 정말 클래식 그 자체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타짜에서 제가 영화를 전공으로 한 사람도 아니지만 잘 모르고 타짜에서 불필요한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영화는 불필요한 장면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영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도 맞춰야 되고 다른 씬을 위해서 조금 죽는 씬이 있어야 되는데 타짜는 그런 씬을 하나도 허투루 만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타짜는 이제 2, 3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2, 3가 나왔을 텐데 그 저는 타짜 만화 원작을 다 봤거든요. 1, 2, 3, 4 다 봤는데 이제 정말 그 2나 3나 뭐 4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4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2나 3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작의 느낌을 그냥 훼손한다는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 그 좀 모자라다 많이 그런 느낌이 강한데 사실 1은 진짜 영화가 더 재밌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작 보신 분들은 2, 3가 사실 더 재밌어야 된다. 라는 그죠. 말. 1이 제일 재미없어야 되는데 맞아요. 오히려 2, 3 저는 2를 보다가 그만뒀고 3는 끝까지 본 사람으로서 타짜가 저는 오락의 기질이 조금밖에 없다고 봐요. 그죠. 왜냐면 모든 영화가 오락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능기라고 뭔가 생각하죠. 숨 쉴 공간을 주죠. 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2, 3는 오락에 조금 많이 치중되어 있다 생각보다. 특히 3 같은 경우도 이광수 배우님과 그 임지연 배우님 사이에 그런 케미들 이게 아마 그 유해진 배우와 그 사랑에 빠진 그분 있죠. 그 유해진 배우가 그 화란이 피아제에서 사랑에 빠진 그런 티키타카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반영돼 있다. 타짜 3에서. 그래서 그게 아쉬운데 타짜 1은 그 요소가 그리고 장면을 끊어주잖아요. 소설처럼 뭐 제1장 뭐 해라. 그죠.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것도 끊어주고 그리고 성대모사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게 요소들이 많아요. 악귀는 중간에서 내렸고 그렇죠. 그런 거 많고 그리고
명대사도 너무 많고 고니는 코발트 아까 말한 것처럼 딴 돈에 반도 가져가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만화를 압축하다 못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뼈를 우려가지고 네. 예, 사골 육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요새 코인 육수하고 다시다 같은 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의 맛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좀 휘몰아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쉴 틈이 잘 없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노이즈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네. 와 이런 재밌는 대사 좀 물리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타짜를 다시 본다면 그 실제로 그냥 완주를 하신다면 그 쫄깃한 맛이 있잖아요. 그 조승우 배우가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재밌고 그냥 소리로만 듣는다 해도 소리가 너무 다양하다. 배우들의 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톤이 비슷한 사람도 없고 아까 말한 형사 너구리 형사분이나 현경장이나 유해진 배우나 김혜수 배우나 다 톤이 다르니까 아귀도 있고 예.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더 재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봤는데도 또 보고 이거 이 장면이잖아 또 아는 척하고 싶어하고 이래서 타짜가 더 인기 많지 않나. 그리고 음악이 진짜 좋아요. 타짜는. 그쵸. 그 제가 생각할 때에 재즈 음악이 OST로 나오는 거 기억나는 거 위플래시밖에 없거든요. 위플래시는 재즈에 대한 아예 영화니까. 근데 타짜는 그 뭐 다른 영화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재즈를 채택했다라는 것도 놀랍고 그게 너무 잘 묻어 들어가고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넘기시죠. 결승 가서 봐야 됩니다. 친구는. 이제 4강으로 갑니다. 올드보이 대 신세계. 두 개 톤이 뭔가 비슷한데요? 네, 두 개 다 이제 똑같은 분이 계시네요 일단. 똑같은 분이 이제 앞장에 똑같은 위치에 계시네요. 이제 젊을 왼쪽 때? 얼굴이 잘 받으시나 봐요. 젊을 때 나이 먹었을 때. 네, 와 이게 10년 차이네요. 네. 그래서 둘 다 저는 일단 올드보이는 한 번 딱 봤고 기회가 된다 한 번 더 볼 생각인데 요즘에 짬이 안 나는 관계로 보지 못하고 있고 신세계는 뭐 8번 정도 봤고 8번이나 보셨어요. 저는 무한으로 봅니다. 신세계를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본다면 저는 올드보이를 한 번 더 맛보고 싶다. 의외로. 왜냐하면 올드보이의 그 유지태 배우분의 연기를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저는 그 유지태 배우님도 주연인데 완전 주연보다 조금 주연인데 조연 살짝 껴 있잖아요. 느낌이. 그죠. 왜냐하면 최민식 배우님이 장도리 씬도 있고 완전 그 사람의 스토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지태 배우님은 그 사람의 스토리에 엮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연이긴 한데. 그죠. 그래서 진짜 주연은 최민식 배우님이니까 네. 최민식 배우님보다 이 다른 배우의 연기를 한 번 더 감상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가 신세계를 한 번만 봤으면 더 보고 싶었겠지만 그죠. 올드보이가 주는 그 오히려 아까 말한 택시 잘 네. 가라 오대수 딱 네. 했을 때 그 느낌이 한 번 더 느껴보고 싶다. 올드보이는 이제 또 기억나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군만두가 또 군만두가 아주 기억이 남고 네네. 그리고 그 씬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강한 스포입니다만 유지태의 누나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뭔가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미장센을 되게 중요하게 네. 여기나 봐요. 다리에서 떨어질 듯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네네. 초록색으로 이제 강이 있고 그 장면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진서 배우님이셨나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합정의 평양냉면집에서 한번 옆자리에서 드시더라고요. 네, 갔는데 오시더라고요. 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뜬금없는 이야기죠. 네, 뭐. 저는 올드보이가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계속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외국에서도 진짜 엄청나게 그 유명한 감독들이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예술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 이제 뭔가 나름대로의 오히려 전 이게 왜 상업성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겠는. 예. 그래서 저도 올드보이입니다. 저는 심플하게. 그럼 올드보이. 신세계는 아무래도 단점 한 개라고 생각해요. 오피셜적으로는 이제 무간도의 그걸 가져온 것은 아니었나. 네. 근데 무간도의 스토리가 거의 판박이긴 하죠. 네, 설정을 거의 그대로 가졌으니까. 근데 올드보이는 그렇게 따지면은 만화를 가져온 거 아니냐. 그 일본의 것을 가져온 거 아니냐인데. 근데 신세계는 너무 이제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그 라인과 구조가 똑같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요소가 있긴 있으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더 클래식에 가까운 게 올드보이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이 달라요. 내용 자체가 그 복수를 하는 동기라던가 그런 게 많이 달라가지고 뭐 근데 뭐 도찐개찐이네요. 말하다 보니까. 네. 둘 다 어쨌든 어디서 조금 네. 가져온 것이긴 그쵸. 하나 제 기준에서 올드보이가 클래식에 가까운 것 같다. 음. 왜냐하면 신세계는 어찌됐건 조금 더 뭔가 지역색도 좀 있고 이런 거지만 올드보이는 그 사람들의 서사에만 집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올드보이는 그렇긴데 이제 신세계는 지역이란 것도 조금 더 넣어놨고 그리고 위계 질서 이런 것도 넣어놨는데 그쵸. 얘들은 친구잖아요. 친구들끼리의 그 감정을 그냥 딱 올드보이라는 것을 표현했다. 근데 그걸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산 남자. 이런 스토리 때문에 저는 좀 더 클래식하다, 고전적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올드보이를 결승에 올립니다. 둘 다 폰트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아까 네. 그 두 개도 그렇고 이거 네. 두 개도 그렇고. 이것은 뭐 아마 이거 2번 이상 보신 분들은 다 타짜를 뽑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네. 뭐 타짜가 주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타짜는 네, 이게 저 아까 맨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영화를 2번 보지 않습니다. 네. 유일하게 2번 봤을 거예요. 이 모든 월드컵 중에서 네. 봤던 거 중에. 그리고 쇼츠 나오면 이제 멈출 수 없고 네. 그러네요.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OCN이 그거였는데 네. 요즘엔 유튜브 쇼츠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군요. 타짜는 타짜 보면은 이때 조승우 배우님이 26, 만 26. 만 26에 이런 연기를 한다?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짜가 조금 더 볼 것들이 많다. 왜냐면은 만약에 아저씨에서 원빈 배우님의 역할이 4명이 있었다. 3명 내지 4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견줄만 하다고 봐요. 근데 타짜는 원빈의 스토리가 4명 정도가 있다. 그죠. 각자의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포스터에는 안 나왔지만 아귀, 짝귀. 저희가 그분을 빼먹었네요. 네. 나에게도 순정이 있다. 그분을 빼먹고 있었네요. 아이언 드래곤. 네, 아이언 드래곤. 이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거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사장님 올림픽대로가 막힙니다 네. 하고 이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하는데 그럼 이 곽철용은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걸까? 강남을 가는 건 맞았지 않을까요? 강남 쪽을 가는 건? 근데 또 마포대교는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네. 생각할 때 완전 멀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뭘... 강 밑으로만. 예, 그래서 항상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곽철용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여의도 쪽에 뭐 볼 일이 있으셨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냥 올림픽대로 탔다가 여의도 쪽으로 가시지 않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좀 많지 않고 거의 없었던 시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서로 모를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건가? 난 여기가 마포대교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올림픽 잠실 쪽이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애드리브였나요? 그 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두 분 다 애드립이라고 해서 근데 곽철용 배우님은 뭐 재밌게 말씀하셨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승우 배우님이 벤치를 꺼내야 되는데 스패너를 꺼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옆에 기사 역할하는 분이 이제 막혔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제 곽철용 배우님이 이 자식 봐라 하면서 애드립을 또 날렸다고 이제 본인은 증언하셨는데 뭐 영화에서 그렇게 완전 애드립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그래도 상호 합의는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타짜 애드립마저도 완성형이다. 그럼 결승전이 완벽한 영화. 너무 박빙입니다. 결승전. 재밌는 점은 둘 다 만화 원작이네요. 네. 여기서 잠깐 스포일러를 하자면 네. 스포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가 다음 콘텐츠가 만화입니다. 만화 월드컵을 한번 해볼 생각이라서 잠깐 이제 막간의 광고를. 그래서 시기는 어느 정도 비슷하고 타짜는 도박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올드보이는 완전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뭐 인간의 감정 중에 한계긴 하지만 복수심이란 거는. 근데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십 년을 준비해가지고 복수한다는 것. 아주 지독한 진짜 개인적인 감정이고 도박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도박 플러스 사기를 덧대고 근데 그 사기가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라 둘 다 이제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나? 이제 그 올드보이에서의 그 복수심이라는 거는
한국인이 가질 수 없는 정도의 느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기라던가 네. 이제 그 정도가 진짜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뭐 교토 사람들은 혼내와 다테마네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 본심은 숨기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돌려서 까기를 하는 약간 그런 류의 되게 일본적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드는 느낌이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타짜, 올드보이. 만약에 오늘 집에 간다면 뭘 보시겠습니까? 뭐 정해져 있죠. 저는 타짜인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 타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쇼츠 유튜버들이 요새 엄청 많잖아요. 네. 어떤 장면을 쇼츠를 잘라도 이게 명장면이기 때문에 타짜는 정말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안 기억, 그러니까 내가 안 본 장면을 기억해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타짜는. 듣고 보니까 이게 한 번만 본 적 없는 영화인데 올드보이는 한 번만 봤단 말이죠. 저는. 아, 그죠. 근데 타짜는 한 4-5번은 본단 말이죠. 왜냐면 틀면은 그냥 본다. 근데 쇼츠가 다 그냥 붙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냥 맞아요.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쇼츠가 끝인 것 같은데 네. 타짜의 경우는 쇼츠가 그냥 본 편이 만약 100분이면은 한 1분 30초 단위로 다 쇼츠가 잘려져 있는 느낌. 그죠. 네. 그래서 저도 타짜가 우세하지 않나. 뭐 어떻게 올드보이를 좀 변호를 해야 되는데 네. 변호할 거리가 근데 뭐가 쇼츠로 있을까? 봤을 때 네. 올드보이는 네. 타짜에 비해서 자극적인 게 좀 덜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잔잔한. 시각적으로는 자극적이 더 많죠. 음. 뭐 낙지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주먹을 쳐가지고 피가 난다거나 아니 기절한다거나 사람 갑자기 뭐 머리를 깎는다거나 이런 장도리 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극악무도하죠. 그런 것들이 좀 인간성이 좀 결여된 장면들이 많죠. 가둬가지고 뭐 이런데 그 중에 최민식은 뭐 갑자기 방송 보면서 혼자 그거 좀 해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성이 많이 결여된 것들이 많아요. 올드보이는 제 기준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올드보이를 그 쇼츠로 나눴을 때는 그렇게 재밌는 장면이 많이 안 나온다. 장도리 씬이나 이런 거 말고는. 근데 타짜는 아까 말한 것처럼 1분 1분이 다 쇼츠다. 그래서 더 보기도 간편하고 더 쉽게 접근하기가 좋다. 저는 희문님의 얘기를 듣고 생각한 거는 지금 든 생각은 뭐냐면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극히 인간적인데 네. 사회성이 결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결국 사회와의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와 격리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까 말씀하셨던 걸 보면 동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인간성의 결여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변호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네. 아니면 좀 이따 우레옥 먹으면서 이야기할 영화 또 볼 영화는 타짜. 타짜죠. 이거는 뭐. 네. 그래서 이번 남자라면 한 번만 본 적 없는 느와르 영화 16선의 우승자는 타짜. 아쉽게 올드보이가 2등을 했고.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아쉬우니까 사실 타짜는 타짜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냥 올라가고 이런 느낌인데 희문님이 생각하는 타짜의 가장 최고의 명장면은 뭔가요? 타짜의 명장면. 아 이거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정현님은 어떤 거였습니까?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촬영이 잠깐 끊길 수도 있고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어떤 게 제일 명장면일까? 좀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저는 생각했을 때 명장면보다 저한테 뇌리에 박혔던 조금 이건 계속 생각난다 했던 게 짝귀 선생님의 등장. 너 이 새끼 나랑 한 판 더 붙어있는데 갑자기 머리 가발이 벗겨지고 귀가 없고 내 손이 이래가 팔이 잘린나 뭐 귀가 잘린나. 저는 그 장면이랑 또 한 개 생각나는 게 서교동의 그 전화부스 사랑? 불하다 하면서 이제 여기 붕대를 풀죠. 이거 빡빡 하는 거. 저는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석고 같은 게 작작.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가는. 전 그 두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제일 기억에 남네요. 딱 생각해보니까 나온 게 제일 마지막에 그 조승우가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한 다음에 불 해가지고 돈 태우잖아요. 그거와 이제 이어지는 시퀀스에서 이제 김혜수 배우분이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막 하는 막 돈 불 끄는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그거지 않습니까? 그 가장 뭐랄까 교훈 돈에 너무 집착하면은 안 된다. 실제 이제 타짜도 그 모델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원작의 모티브를 주신 네. 이제 실제 도박하시는 네. 그분도 나중에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데 나오셨을 때에 굉장히 조용히 시골에서 살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아닌가. 또 다른 누아르 영화들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결국엔 깡패가 다 죽습니다. 이제 그 폭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의 이제 몰락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참 뭔가 통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통쾌한 건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교훈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느와르들의 결국 목적은 뭔가 님들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약간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그런 영화들이 이제 오락 영화 저희가 초반에 조금 탈락됐던 베테랑이나 범죄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쾌한 맛에 보는 거죠. 그죠, 그죠. 그냥 복수, 무조건 선이 이겨야 돼. 악은 죽어야 되고 악이 무조건 안 돼야 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통쾌한 맛에 보고 이런 누아르 영화 굳이 악역과 악역밖에 없는 다 나쁜 사람인데 그 중에서 그냥 덜 나쁜 놈을 착하게 생각하는 이런 구조들이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좀 착각도 일으키면서 거기서 더 재미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한 애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누아르를 계속 한 번만 보지 않고 다시 보는 거는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함일까요? 도덕책이라? 그런 느낌일까요? 누아르는 도덕책이다.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삶인데 그죠, 그죠. 네, 누아르에서 나온 뭐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희는 착하게 살자. 뭔가 또 근데 참 그렇죠. 그럼 다음 주는 네. 이제 만화로 네, 다음에는 네. 만화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